퇴직 당시에 이 DC형에 있는 퇴직금을 회사에서 그 IRP라는 계좌가 있거든요. 일로 옮기라고 그 얘기를 합니다. 그러면 이제 퇴직을 앞둔 사람들은 은행이나 증권사에 가서 이 IRP 계좌를 개설을 해가지고 일로 넣어주세요. 그러면은 DC형에 있는 돈 전체가 다 IRP 계좌로 들어옵니다. 근데 요때 회사에서 이제 물어보거든요. 요거를 일시불로 수령을 할 거냐, 아니면은 연금 형태로 수령을 할 거냐, 이게 선택을 하라고. 그럼 이제 그 개인들이 아까도 말씀드린 개인연금처럼 뭐 돈 그거 뭐 얼마 안 되니까 일시불로 그냥 찾아가는 사람이 저희 나라는 더 많다 그러더라고요. 연금 형태로 수령 안 하고. 그럼 일시불로 수령을 한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그냥 퇴직 소득세 내고 옛날에 퇴직금 받듯이 그 일시불로 그 개인적으로 찾아가는 겁니다. 근데 연금 형태로 수령을 한다. 그러면 자기가 이제 그 기간을 정해야 되거든요. 5년 동안에 수령을 할 거냐, 10년 동안에 수령을 할 거냐, 뭐 20년 동안에 수령을 할 거냐, 이렇게 정합니다. 그러면 이제 이거는 아까 개인연금을 불입을 한 다음에 개인연금 수령하듯이 그 똑같은 방식으로 수령을 하거든요. 여기서 이제 그 개인의 스타일의 차이인데, 이 개인연금하고 퇴직연금을 연금 형태로 수령을 하면은 마치 퇴직 후에 이게 월급처럼 보인다는 얘기거든요. 월급처럼. 근데 일시불로 찾아가지고 얘를 자기 나름대로 뭐 부동산도 했다가 또 주식도 했다가 뭐 펀드도 했다가 이러다가 이제 한 달 동안에 그 또 한 달 후에 생활비가 필요하면 가진 돈에서 생활비 지출을 하고 이렇게 생활하는 사람도 있고 또 연금 형태로 수령해서 근데 심리적으로 안정이 되려면은 또 전문가들이 상당히 추천하는 게 일시불로 찾지 마라. 그 일시불로 찾으면은 나중에 60 후에 은퇴 후의 생활이 불안전하니까 일시불로 찾지 말고 연금 형태로 수령을 해라. 그렇게 이제 많이 그 권유를 하죠. 근데 이제 연금 형태로 수령을 할 때 예를 들어서 내가 퇴직 당시에 2억이 IRP 계좌에 잔액이에요. IRP 잔액이 2억이에요. 그러면은 매달 내가 여기서 400만 원을 그 수령을 하겠다. 연금 형태로. 그러면은 첫 달 연금 형태로 수령을 하고 나서 보면은 1억 9,600만 원이 잔액으로 그냥 남아있겠죠. 근데 여기서 이 1억 9,600만 원 요거를 잘 운용을 해야만 적절한 수익이 올린다는 얘기죠. 요때 운용도 아까 마찬가지로 그 원리금 보장형, 저축은행이나 은행에 가서 정기예금하고 있는 거는 원리금이 보장되는 상품이고 원리금이 보장되지 않는 상품이 뭐 펀드라든가 이런 게 있다는 얘기죠. 보장이 되고 안 되고에 따라서. 근데 저희 나라는 퇴직연금에 대해서 법적으로 요 원리금 보장 상품은 반드시 30%까지는 원리금 보장을 하도록 그렇게 정해져 있습니다. 그러면 처음에 2억이 들어갔으면은 30%면은 얼마죠? 원장님? 6천만 원. 6천만 원만큼은 원리금 보장 상품에 가입을 해야 되고 나머지 1억 4천을 갖고 운용을 한다는 얘기입니다. 근데 여기서 이제 그
내가 첫 달에 이제 그래서 2억을 그 5년간에 걸쳐서 내가 찾겠다. 연금 형태로 수령하겠다. 그러면 얼마죠? 160개월로 나누면은 2억을. 원장님. 네. 60개월로 나누면은 이거를 5년에 걸쳐서 수령을 한다. 그러면 한 달에 받을 수 있는 맥시멈 돈이 333만 3,333원입니다. 근데 10,000원 미만은 절사를 해야 되니까, 절사를 한다 그러니까 333만 원만큼 연금 형태로 수령을 하는 거죠. 근데 연금 형태로 수령을 할 때 여기다가 그 퇴직소득세가 5.5%거든요. 근데 5.5% 세금을 제하는데 그 세금의 30%만큼은 또 감면하도록 되어 있거든요. 그래서 어쨌든 간에 첫 달에 해가지고 요 333만 원을 타고 나면은 나머지 잔액에 대해서 원리금 보장 상품의 30% 나머지 그 금액 갖고 자기가 원리금 보장형을 또 추가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그 원리금 보장이 안 되는 상품 대표적인 게 주식형 펀드죠. 그쪽으로 운용을 해가지고 이 금액 자체를 늘릴 수가 있다는 얘기죠. 근데 내가 운용을 잘해가지고 극단적으로 얘기해서 한 달 동안 운용을 해가지고 얘가 2억 2천을 만들었다. 한 달 동안 운용을 해가지고 그러면 그 추가되는 운용에 대해서 처음에 한도가 333만 원만큼 찾을 수 있었는데 요 2천만 원이 늘어난 만큼 요것을 이 수령액 자체를 증가시킬 수 있거든요.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은 요 부분을 잘 몰라요. 근데 은행의 기존의 퇴직연금이기 때문에 세제 혜택을 다 받았으니까 앞으로도 받고 지금도 받고 있으니까 그 세제 혜택을 빨리 받아가지고 가급적이면 바깥으로 현금화하는 게 가장 좋다는 얘기죠. 왜냐하면 이 현금화를 했다는 얘기는 이 현금을 갖고 또 다른 투자처에 투자를 할 수가 있다는 얘기거든요. 아니면 운용 수익이 뭐 2억을 갖고 출발했는데 운용을 잘해가지고 이게 3억이 됐다. 그러면은 나중에 5년 동안 수령하고 남은 금액만큼 또 수령 기간이 늘어나거든요. 그러니까 자기가 선택하기 나름이죠. 수령 기간을 계속 늘릴 거냐, 아니면 빨리 그 현금으로 빼내 가지고 또 다른 데다가 투자를 할 거냐. 그러니까 어차피 그 저희 나라는 자본주의이기 때문에 그 항상 투자를 할 거냐 말 거냐, 또 투자를 할 때 리스크를 감수할 거냐, 감수 안 할 거냐. 그러면 결국은 보면은 리스크를 감수하는 감수형이 있고 리스크 회피형이 있거든요. 리스크 회피형은 뭐 원리금 보장 상품으로 가는 겁니다. 그냥. 원리금 보장 상품으로 가서 마음 편하게 지내는 거죠. 근데 리스크 감소형으로 간다. 그러면은 적극적인 운용을 통해서 수익을 올려야 된다는 어떤 그런 그 부담감이 있는 거죠. 그래서 전체적으로 봐가지고 개인연금에서 나오는 월 수령액 플러스 퇴직연금에서 나오는 월 수령액 이거를 갖고 퇴직 후부터 안정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는 얘기거든요. 근데 뭐 퇴직금이 뭐 일반 회사 다녀서 뭐 얼마 안 다녀갖고 퇴직금이 뭐 한 2천만 원뿐이 안 된다. 그럼 뭐 연금 형태로 그거는 받을 필요가 없겠죠.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퇴직금 이제 오랫동안 근무하고 퇴직금이 어느 정도 된다 그러면은 그거를 그 연금 형태로 받아가지고 생활의 안정을 도모해야 된다. 그 얘기를 이제 강조드리는 거거든요.
그래서 우리가 그 퇴직 후에 가장 그 마지막으로 드릴 말씀은